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송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정치가 하루하루 너무나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조금 일단락이 되면서 시장은 조금 좋게 볼 가능성도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전혀 해결이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된 정치 불안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원화 환율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 1, 2주 동안 예나가 은근히 약세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관련돼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달러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나라 사정을 생각해봐야 될 것인데, 일단 글로벌 달러를 보면은 유럽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자율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완화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본은 이자율 인상을 지연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진 것 같고요. 또 중국 쪽에서는 내년에 위안화 약세 정책을 시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가능하게 된다면 달러 강세화로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글로벌 달러 강세 기조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국내 원화 사정도 생각해보면 탄핵 후의 정치는 계속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이재명에 관련된 탄핵 재판, 선거심 재판 이런 것들이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 또 속도는 어떻게 될런지, 그야말로 정치 상황은 진짜 짜증나는 스토리입니다. 이 와중에 한국은행의 위상이 어떻게 될지가 문제인데요. 한국은행이 위상을 잘 지켜낼런지, 또 의지는 괜찮을런지,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지, 달러원 시장을 받쳐줄 사람은 지금 한국은행밖에 없는데, 한국은행의 능력과 의지와 유상에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주식시장과 비교를 해보면 주식시장이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외환시장은 회복이 더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유는 외환시장이 훨씬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엔화 이자율 인상 지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위에다가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 이런 코멘트를 냈잖아요. 그 발언 후에 149레벨까지 내려갔는데요. 그 이후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코노미스트들 예측은 12월 달에 인상할 가능성이 43%, 1월 달에 55%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수합 시장을 보면은 12월 달에 15%밖에 안 되고요. 1월 달에 75%, 3월 달에 95%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다가 얘기할 때보다는 지금 많이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옌 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는 그런 움직임이 완만해질 수 있다. 그러면 다시 달러에는 위쪽으로 가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자세하게 보시면요. 우선 제가 달러 인덱스를 얘기하면서 또 엔화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달러 인덱스 통화들의 웨이팅인데요. 57.6%가 유로고요. 13.6%가 옌이고, 그 다음에 이게 스털링, 캐나다 달러, 스위디시 크로네, 그리고 스위스 프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나가 사실 13.6밖에 안 들어있고 대부분 유럽 관련된 커런시거든요. 그래서 예나는 원화를 볼 땐 좀 따로 봐야 되거든요.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린 예나 베팅을 보면은 지금 위에 있는 그래프가 수합시장에서 본 12월 달에 이자율 인상의 베팅이거든요. 거의 80%까지 가 있던 게 지금 한 1, 2주 사이에 20%, 15%까지 내려갔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고, 요게 내려오면서 달러엔도 이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요. 한 달짜리 그림입니다. 107레벨까지 올라갔던 게 최근에 105까지 내려오다가 지금 요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가 예전에 100에서 107 레인지였거든요. 그게 제 생각에는 105를 바닥으로 105에서 110 레인지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달러엔도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에다 코멘트 이후에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최근에 오르고 있습니다. 위안화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큰 움직임 없고 그냥 어느 정도
글로벌 달러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만 내년에 이거를 많이 올릴 수 있다. 그런 예측이 있는 거고요. 사실은 위안화가 계속적으로 약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다고 하면 위안화 이자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위안화가 약세가 아주 꾸준하게 유지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달러원인데요. 다른 그래프보다 더 위험해 보이죠. 이게 그 계엄령 났을 때고, 그 다음에 전혀 회복을 못하고 오르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1450원 쪽으로 계속 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450원에서는 지킬 걸로 생각이 되지만 글로벌 달러 영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1450원을 잠깐 넘게 된다면 바로 1500원 쪽으로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달러원을 숏을 가는 거는 위험한 것 같고요. 언제라도 내려오기만 하면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이언 딥스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엔을 보면은 오히려 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엔화가 워낙 약세가 많이 돼가지고 오히려 원엔에서는 원화가 최근에는 강세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은행이 막아주고 있을 때 엔화가 은근히 절하가 많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엔원은 엔원 자체로 보기보다는 지금은 요인이 워낙 다르니까 좀 따로따로 보고 엔원은 그냥 그거의 결과다,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달러원 쉽게 못 내려갈 것 같이 생각되고요. 엔화 약세도 원화 약세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